비천, 박재천. 나는 종이었다. 하늘이 내게 물을 때, 바람이 내게 물을 때, 나는 하늘이 되어 바람이 되어 대답하였다. 사람들이 그의 괴로움을 물을 때 그의 괴로움이 됐고, 그의 슬픔을 물을 때 그의 슬픔이 됐으며, 그의 기쁨을 물을 때 그의 기쁨이 되었다. 처음에 나는 바다였다. 바다를 떠다니는 물결이었다. 물결 속에 떠도는 물방울이었다. 아지랑이가 되어 바닷꽃이 되어 하늘로 올라가고 싶은 바람이었다. 처음에 나는 하늘이었다. 하늘을 흘러다니는 구름이었다. 구름 속에 떠도는 물방울이었다. 비가 되어 눈이 되어 땅으로 내려가고 싶은 몸부림이었다. 처음에 나는 어둠이었다. 바다도 되고 하늘도 되는 어둠이었다. 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깃들어 있는 그리움이며 미움이고 말씀이며 소리였다. 참으로 오랫동안 나는 떠돌아다녔다. 내 몸속에 피와 눈물을 말렸고 뼈는 뼈대로 살은 살대로 추려 산과 강의 구석구석에 묻어두었고, 물의 흐름으로만 남아 땅속에 묻힌 하늘의 소리, 하늘로 올라간 땅속의 소리를 들으려 했다. 떠돌음이여, 그러나 나를 하늘도 바다도 어둠도 그 무엇도 될 수 없게 하는 바람이여, 하늘과 땅 사이에 나를 묶어두는 이 기묘한 넋의 힘이여, 하늘과 땅 사이를 날게 하는 이 소리의 울림이여. 성우 김종성 선생님이십니다. 신앙송으로 멋지게 시인 만세를 시작해 주셨습니다. 신앙송 하는 게 정말 어렵더라고요. 저는 어떻게 잘 할 수 있는, 그런 신앙송을 잘 할 수 있는 비결이 있으신가요? 시인들이 쓴 그 감성이나 그 뜻을 제대로 네. 전달하기가 네. 읽어서는 뭐 거진 불가능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게 지금도 뭐 다시 읽고 싶은데 그러면 안 되죠. 근데 이제 시는 늘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이제 그 읽는 것만 직업으로 해서 네. 뭐 상당히 오랜 시간을 이제 평생을 그렇게 살았는데도 네. 시를 읽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 네. 뭐냐면 시는 글자로 써 있는 책을 읽어서 네. 그 시인의 어떤 그 깊은 뜻을 가지고 있는 상징어나 네. 은유어들을 아주 높은 그 수준에서 쓴 건데, 네. 그 책을 읽어도 다 이해가 안 되는데 네. 한번 그거를 그냥 낭독하는 사람이 읽어서 대중한테 전달이 잘 제대로 된다는 건 불가능하다는 생각에서 네. 저는 시를 젊어서는 한참 읽다가 네. 근래 전혀 안 읽었어요. 아, 읽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셨구나. 근데 네, 요즘에는 그 선생님 시 낭송하는 공부하는 데도 많고요. 예, 신앙송이 그렇더라고요. 굉장히 예. 많이 퍼지고 있는 것 예, 같아요. 그래요, 맞아요. 저는 뭐 전혀 모르는 사이에, 네. 전혀 나는 읽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이에 네. 우리 사회에서는 읽어야 한다고 이제 붐이 일어난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이제 신앙송도 많이 하고 할 기회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리고 네. 저는 신앙송회에 가보면은 어떨 때는 이렇게 배워서 하는 사람들이 읽는 것도 마음에 와닿을 때가 있기도 해요. 예, 근데 또 어떤 때는
시가 참 더 많이 난해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잘 안 들리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네. 그런 문제가 이제 저는 저대로 이제 불만이 있었죠. 뭐냐면 네. 성우란 직업을 했기 때문에 성우가 뭐 기본이다고 얘기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아니고 성우도 이제 또 뭐 별 사람 별별 자기 나름대로 다 다르니까. 네. 근데 이제 저는 오랫동안 하면서 그래도 경험에서 오는 어떤 그런 생각이라고 할까요? 시를 읽을 때 네. 노래는 예를 들어서요. 네. 노래는 작곡과 작사가 있기 때문에 작곡을 따라서 읽어서 작곡 거기에 감성만 넣어서 작곡을 따라가면 돼요. 근데 시는 작곡이 없고 작사만 있는 거거든요. 네. 그 작곡은 자기 나름대로 이제 일정 부분을 하긴 해요. 네. 그런데 그 작곡 그 음률이 이제 시에 너무 짙게 들어가서 어떤 한계를 벗어나면은 네. 시의 본류를 그 뜻을 찾기가 어려워요. 네. 그래서 나는 이제 기준을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시는 우리 말을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말의 모든 기준은 말에 있다. 네. 그러니까 따로 어떤 노래처럼 뭐 흥얼거림이라든지 읍조림이라든지 그 쪼를 붙여서 하는 것이 네. 아니고 우선 전달이 먼저다. 네. 제일 먼저는 전달. 시인이 쓴 그 시의 본체를 제대로 전달하는 게 1번이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거기에 감성을 더 넣어서 네. 그 시인이 쓴 것만 못하더라도 비슷하게라도 따라가야 하고 네. 더 좋은 방법은 시인보다도 더 좋은 감성으로 네. 슬픈 건 슬프게 기쁜 건 기쁘게 느낄 수 있게 네. 이렇게 해줄 수 있는 이제 신앙성이 네. 가장 이상적인 게 거겠죠. 그쵸. 예. 네. 그런데 그게 이제 말이 그렇지 우리 말도 아까도 얘기했지만 모든 사람이 말의 어투가 다르고 네. 원하는 게 다르고 그래서요. 네. 그게 쉽진 않습니다. 네,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저도 신앙송을 가끔 할 기회가 있어서 해보긴 했는데요. 예. 정말 어렵더라고요. 내가 쓴 시를 읽는 것도 굉장히 어렵고, 또 다른 분이 쓴 시를 읽을 때는 더더욱이나 그게 여러 번 읽고 시를 이해한 다음에 읽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은 저도 해봤어요. 맞습니다. 시를 아주 여러 번 읽어서 낭송할 때는 네. 그냥 외우는 것이 아니라 글자를 외우는 것도 문제가 있어요. 네. 외우는데 집착을 하기 때문에 네. 그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기 힘들어요. 네. 그러니까 내용을 계속 읽으면서 이게 무슨 내용이고 시인이 어떤 의미에서 네. 이런 상징어를 썼을까를 네. 생각을 하면서 이제 읽으면은 네. 나중에 자연적으로 자기 어투에다가 플러스하면 되는데 네. 그것도 이제 듣는 사람들이 난 저 사람 싫다 이 사람이 좋다 뭐 이러면 또 그대로 또 따라가서 또 공부도 네. 하고 그래야겠죠. 예, 그렇죠. 아직 우리는 그 낭송 시의 수준은 상당히 높아졌는데요. 네. 근데 낭송은 수준이 높아지질 않았어요. 네. 그런 경험들이 별로 없고 네. 방송국에서 우리 처음에 들어왔을 때는 시극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네. 라디오 드라마로도 네. 텔레비전이 생기면서 이제 그런 것들이 다 없어지고 라디오도 오락 중심으로 흘렀는데 네. 초기에는 시극이 한 달에 한두 번 있었고요. 네. 그래서 공부들도 하고 뭐 네. 읽기도 하고 그랬는데 신앙송이 성우분들이 처음에 시작했다는 얘기도 들은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글쎄 그럴 수밖에 없었겠죠. 이게 뭐 이제 방송이 시작되면서 신앙송이 대중한테 네. 읽혀지기 시작했고 그 전에 물론 이제 무대에서 네. 어떤 뭐 심판 무대에서도 있었고 또 영화 변사들이 뭐 한 것도 있고 맞아요. 그런 건 네. 더러 있었어요. 있었지만은 그거는 그냥 퍼포먼스의 일종의 그저 작은 네. 것이었고 정식으로 한 거는 성우들이 아마 성우들이 원체 일찍이 무대에 섰던 분들이 옛날에 네. 심파극 했던 분들 이런 분들이 이제 1928년에 방송이 생기면서 그쪽으로 성우를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네. 우리가 이제 영화배우라든지 이렇게 생각했던 분들이 원래 네. 복혜숙, 장민호, 무슨 최모령, 윤일봉 이런 분들이 다 성우 네. 출신들이에요. 네. 그래서 성우를 먼저 했으니까 그때 시를 많이 읽었다고 해요. 그러면은 시를 읽는 그 속도는 어떤가요? 한동안은 굉장히 느렸죠. 신앙성이 네. 느렸어요. 그러니까 네. 늘어지니까 네. 아까 내가 비천도 조금 느린 편인데 네. 느리면은 지금 대중들은 모든 것이 빨라졌어요. 네. 젊은이들 더군다나 감각이 빨라져서 네. 느린 거를 별로 좋아하는 안 해요 지금.
그래서 우리 읽는 스타일도 조금 바꿔야 가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좀 있어요. 네. 그런데 이제 그것도 신앙송이기 때문에 어떤 특별한 어떤 모션이 있고 어떤 운율이 있고 이런 것처럼 착각들을 해서 그런데 네. 그냥 그 단어를 어떻게 강세를 주느냐. 그러니까 오히려 사이가 중요해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중요한 단어를 가기 전에 그 시인이 쓴 네. 어떤 상징어가 됐던 아니면 현실화가 됐던 그 언어를 읽기 전에 네. 사이를 많이 주느냐 적게 주느냐에 따라서 네. 그 강조가 달라요. 단어하고 단어 예, 사이에 단어 사이. 사이를 근데 또 많이 그리고 두는 이제 게 그 악센트를 연과 연 사이도 그 사이도 어떤 년은 짧게 네. 앞에 거를 이제 우리가 뭐 이제 더 이렇게 설명해 주는 그런 네, 네. 거고 뒤에 결론 전환부 같은 데서는 결론이 나는 것이고 네, 이런 것들을 이제 사이가 달라야 돼요. 그 사이를 띄워서 악센트를 주면서 예. 연과 연 사이, 단어와 단어 사이 이런 걸로 이제 감정을 많이 그렇죠. 그러니까 보통 얘기는 아버지가 가셨다 그러면 아버지가 네. 가셨다 아니에요. 근데 시에서 만약에 가신 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로 네. 가셨다를 썼다면은 시인이 네. 아버지가 네. 가셨다. 이렇게 사이가 있으면은 가셨다가 오, 상당히 가슴이 가슴이 철렁한데. 철렁하죠. 예. 그러니까 그런 네. 어떤 그 뭐 테크닉이라고 할까요? 테크닉이 아니라 사실 감성을 내기가 우리 말에는 이게 이제 외국 말에는 액센트가 있잖아요. 영어 같은 데는. 근데 네. 우리는 액센트가 없어요. 없고 단어와 단어 사이를 어떻게 띄워서 그 사이를 잘 이용하느냐에 따라서 네. 모든 방송인이 그거를 공부를 해야 하는데 이제 그 잘하는 사람 못하는 사람 차이가 있는데. 선생님 그러면은 제가 한번 부끄럽지만 시를 한번 아이고 읽어볼까요? 예. 희디흰 양의 친구인 나는 오늘 너의 이름을 인디언식으로 장명한다. 너는 원래 잠자는 푸른 하늘이지만 오늘부터 너는 지혜로운 하늘의 정령이다. 예. 그러니까 이게 선생님 말씀하시는 거 생각하면서 읽었는데 예. 희디흰 양의 친구인 나는 네. 이런 것도 나는이 여기가 이제 사이가 네. 희디흰 양의 친구인 나는 이렇게 친구인 해야지 되는데 그냥 나는. 희디흰 양의 친구인 나는 이렇게 하니까 아. 이게 나를 얘기하는지 그러면 높낮이도 관계가 그것도 있네요. 저기 있죠. 우리 말은 이제 고조장단이 다 조금씩 있긴 있어요. 네, 우리 말이 읽기가 좀 어려운가요? 장음도 있고 뭐 단음도 있고 그런데 그런 거에 대해서 선생님께서는 잘 아실 것 같아요. 굉장히 어려워요. 우리 말이. 네. 난 처음에 방송국 들어와서 깜짝 놀랐어요. 아, 네. 모든 한문, 우리 지금은 그런 건 없어졌는데 그때는 네. 모든 한문에 저 사전에 있는 방점대로 이건 길다 짧다 막 이러는데 네. 그런데 그게 안 맞는 거예요. 우리 말하는. 네. 그때만 해도 난 대학생이었는데 네. 대학생 때 우리 말하고 안 맞는 거예요. 뭐 어색하다고 얘기하는데 난 아니 저 아나운서 어느 저 최경환 선배님께서 와서 강의를 하는데 네. 뭐 요즘 애들이 어색을 어색이라고 한다고 그래서 선생님 네. 우리가 어색이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네. 자넨 그런 방송 안 돼 그러더라고 나를. 네. 이렇게 뭐 그때는 강력하게 이랬고 네. 우리 말이 이제 한문이 들으면서 네. 그냥 소리만 나는 대로 단순히 했던 데서 억양이 생겼어요. 한문에. 네. 그게 뭐냐면 한문이라는 거는 사성제에 사성이죠. 의해서 네. 만들어져서 그 사람들은 입성거성, 평성, 상성에 의해가지고 이 사성에 의해서 모든 글자를 읽는 그 원칙이 있어요. 네. 근데 우리는 그 사성을 모르죠. 우리말이 없었으니까. 그래서 네. 세종대왕이 신숙주를 이제 그 중국에 파견해서 신숙주가 당시 천재였대요. 집현재에서 뭐 네. 우리는 이제 그뭐 숙주나물 모여가지고 변형도 많고 그냥 뭐 사육신들하고 네. 안 맞아가지고 뭐 저기 하는 네. 거 그렇게 그만 생각을 하는데 천재였대요. 그래가지고 9년 동안을 가서 그 한문 공부를 하고 와요. 그러니까 한글 반포하기 전에. 그런 일이 있었네요. 네, 그래서 9년 동안 하고 하죠. 사성통고라는 책을 썼는데 사성에 대해서만 연구한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사성통고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은 지금 없어지고 네. 그 이후에 이제 중종조의 최세진 선생님께서 그 사성통고를 보고 자기가 공부했던 데서 더 보강해서 쓴 책이 네. 사성통해라는 책이에요. 그건 지금도 남아있어요. 네. 그런 책에 의해서 우리말이 이제 초기에 그런 한문을 중국 어투로 읽어야 한다는 원칙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는 일본 시절이 오면서 36년 동안 우리 일본 영향을 받았죠. 네. 그 일본은 또 이제 그랬겠죠. 네덜란드 같은 데서 이제
서양 문명을 네. 받아서 현대 문학을 받아들였는데 네. 이게 다 이제 우리 음. 언어가 다 끊어지는 또 이런 얘기가 있고 그래서 네. 시를 읽기가 그렇게 쉽지를 않아요. 내가 읽어보니까 그 이렇게 운이 있어야 멋있는데 근데 운이 제대로 없는 거예요 우리말에는. 근데 한문은 또 그 운이 있는데 그거대로 하면은 말이 이상한 것이 많고 그래서 지금 네. 좀 빠른 또 세월이 빨라져가지고 젊은 애들 다 감각이 네. 빠르기 때문에 지금은 사성에 의해서 있는 장음 단음은 거진 다 없어졌어요. 네. 그리고 요즘- 16세기 전경에 네. 고전은 다 없어지고 장단만 남았었는데 그것도 다 거진 많이 없어지고 동음이의는 지금도 지켜줘야 돼요. 아, 그러니까 같은 의미인데 뜻이 다른 거. 네, 네. 간단하게 해서 이제 말이냐 네. 뭐 밤이냐 이런 네. 것들이고 한문도 이제 전부 이제 다 그게 있었는데 네. 한문은 그대로 지금 거진 다 단음으로 장음이 이제 단음으로 가는데 옛날에는 이제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면 집가자는 전부 길으냐 짧으냐 이제 이거 가지고 네. 그런데 가정할 때는 집가 가정. 가정이 짧잖아요. 네. 근데 가장할 때는 가장. 길잖아요. 또 네. 집에 이제 어른이라고 할 때 네, 가장. 네, 가장. 근데 그걸 가지고 이제 뭐 틀렸네 맞았네 뭐 싸우고 뭐 그리고 옛날에 또 단발령이라는 게 우리는 단발령이라고 왜냐 단자는 짧게 들리잖아요. 생각이 네, 우리가 네, 네. 젊으니까 그랬더니 어른들이 단발령을 단발령이라고 했다고 이제 또 야단도 맞고 그랬어요. 네. 근데 지금은 이제 그런 건 없어요. 그러나 네. 시인들이 시를 읽을 때도 반드시 동음이의는 가려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그것만 하면은 네. 그 다음에는 사이를 어떻게 두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합니다. 네. 선생님께서는 올해 시인으로도 등단을 하셨어요. 예. 그 전부터 시의 뜻을 두고 계셨었는지 궁금합니다. 저 충남 공주군 신풍면 평설이라는데 아주 공주 시내에서도 한 50km 마곡사 쪽으로 한 50km 들어가는 산골에 사는 농군의 집안이에요. 네. 근데 뭐 거기서 뭐 그런 데로 살긴 살았는데 아버지 어머니가 40이 넘으시면서 첫 아들을 두어서 네. 내가 20살이 됐을 때부터 한갑 진갑이 다 넘으셨어요. 늦으셨네요. 예, 그런데 농사를 난 당연히 짓고 살아야 하는데 어머니가 좀 진취적인 분이어서 네. 이걸 자식을 농사를 짓게 하기가 싫었나 봐요. 네. 또 싫고 아무 근거 없는 천안에 와서 천안중학교를 졸업해요. 아, 근데 네. 그때 이제 벌써 어머니 아버지가 병색도 계시고 아프시고 뭐 이러니까 네. 그때 나는 철이 났어요. 맏아들로서. 그때 중학교 때. 중학교 때 그래가지고 공업학교를 갔어요. 그러니까 내가 취직을 하는 길은 공업인 줄로 알았어요. 네. 그래가지고 서울공업 기계과를 또 가야 하는 줄 알고 네. 찾아 들어갔죠. 들어갔는데 이게 가서 맞질 않는 거예요. 내가 기계를 네. 맞지 않는다기보다도 다른 아이들한테 떨어져요. 거기에 적성인 아이들은 뭐 제도 같은 거 그리라고 하면 뭐 1시간 만에 뭐 착착 그리는데 네. 나는 10시간을 가도 못 그리고 이러는 거예요. 네. 도저히 못 따라가고 그러니까 이제 대학교를 이제 공대를 시험을 봤다 떨어지고 네. 이제 화학과를 들어갔어요. 기계과도 의외지만 화학과는 화학과는 더 왜냐면 의외인데요. 근데 그건 이제 그때 선생님 한 분이 경기여고에서 온 선생님이 네. 참 잘 가르쳤어요. 잘 가르치니까 화학 방정식이 재밌는 거예요. 그렇게 음. 어려운 거 화학이라는 게 어려운 줄 어려워요. 모르고 네. 그 대학교를 갔는데 가서도 2학년까지 있다라는데 도저히 이제 그 다음부터는 따라가기 힘들고 머릿속에 다른 게 자꾸 들어있고 그리고 네. 그때는 학비를 댈 수가 없었어요. 내가 네. 등록금을 댈 수가 없어서 네. 이제 뭐 집에는 다 등록금 댈 만한 돈이 없고 큰 누님 결혼한 큰 누님한테 가서 사기쳐가지고 등록금 갖다 뺏어다 쓰고 이랬는데 네. 그때 라디오 드라마가 그렇게 재밌었어요. 네. 라디오 텔레비전은 뭐 그러니까 그때 있긴 있었는데 네. 그래서 주간 뭐 대학생 주간 드라마 이런 거 한두 개 있고는 전부 완전히 라디오 드라마가 네. 라디오 드라마도 그 당시 뭐 청실홍실 뭐 산업바다 이런 그 몇 개 안 될 때예요. 그때 나는 벌써 그때 라디오 드라마를 쓰겠다고 라디오 드라마를 쓰려고 이제 써서 네. 이제 가서 뭐 그 방송에서 네. 뭐 저기도 하고 돈을 벌기 위해서? 네. 했는데 그게 자꾸 떨어지기도 하고 이제 그 백민 선생님이라고 MBC에 있던 그 연출계장을 찾아서 따라다니면서 작품 써가지고 갔더니 네. 그 양반이 내 작품을 뭐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 나중에 별로
흥미없는데 날 보고 그래요. 그 목소리 자네 괜찮은 것 같은데 성우를 한번 해봐. 그러니까 네. 성우라는 건 뭐 감히 뭐 우리 집안에 그런 일을 한 네. 사람 전혀 뭐 학생 이게 뭐 깜짝 놀라셨겠네요. 그랬더니 학비를 댈 수가 없다고 그랬더니 네. 그거 잘하면 학비도 돼 그러더라고요. 그 선생님이. 네. 그래서 이제 그 선생님을 따라다니면서 작품도 써가지고 다니고 그 공부하는 것도 이제 배우고 네. 해가지고 뭐 그이가 이제 애들 가르치는데 한 그룹 생활 한 2달 정도 하다가 섹스피어전 7권을 사들고 네. 동국대학 뒤 여학생회관 뒤 네, 개구정 네, 네. 밭을 넘어서 그때는 남산이 텅 게 있을 때 남산- 조용할 때 남산길 네, 얘기하시는 남산을 거죠? 들어가면은 사람도 없고 아주 네. 조용할 때예요. 한 1년을 그냥 7권을 나 혼자 다 계속 읽고 읽으셨어요? 막 소리도 지르고 별짓 와. 다 한 거예요. 근데 대- 하여간 어쨌든 대작하고 대작을 하셨네요. 어쨌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방송이 그 첫 시험에 1차 시험이 신앙송이 나왔어요. 네. 마침. 네. 근데 그건 눈이 뜨이고 좋더라고. 내가 네. 시를 좋아했나 봐요. 그렇기도 하고 그러고- 셰익스피어를 공부하셨으면은 아니 그것도 당연히 그렇고 이제 학교가 싫으니까 화학과를 그만두고 국문과로 한 학년을 내려서 이제 아. 전과를 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사실 난 동대 국문과 출신입니다. 네, 네, 네. 공부도 못하고 뭐 제대로 국문과만 나오신 줄 알았어요. 예. 그래서 그러면 글을 쓰고 신앙송을 싶고, 거기서 하시고 방송인으로 그때 예, 일을 그래서 이제 시작하신 송을 거네요.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왔고 네. 왔는데 그 글을 못 쓴 거에 대한 처음에는 내 컴플렉스인 줄 알았더니요. 네. 컴플렉스가 아니고 쓰고 싶은 그 의욕이 그렇게 있어요. 그래서 네. 여기 이제 박철천 선생 네. 슬슬 놀러가지고 이렇게 네. 눈치 보고 가기도 하고 몇 번 그랬어요. 그리고 그러셨구나. 뭐 이제 올해 등단을 하셨네요. 등단은 부끄럽습니다. 앞으로 잘 쓰겠습니다. 네, 예. 앞으로 시도 많이 쓰시고 좋은 시도 많이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오늘은 성우 김종성 선생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선생님 오늘 좋은 말씀 너무나 감사합니다. 예, 여러 가지로 부족해서